자,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기능 어제 이제 마저 만들어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회원 가입 기능도 명령어가 존재를 하니까 새로 조건을 하나 파줘야겠죠. 지금 우리가 if, else if로 엮여있는 명령어들처럼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회원 가입 명령어도 하나 따로 파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좀 구성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 명령어 exit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좀 특별한 애니까 위로 빼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명령어기는 한데 이제 얘는 종류에 관련된 명령어지 사실 우리가 기능에 관련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빼놓고 얘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받았을 때 이쪽을 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종류에 관련된 로직을 위에 놓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특수하죠. 얘가 입력이 되는 즉시 프로그램은 꺼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사실 기능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이 명령어를 걸러낼 거니까. 근데 이 순서가 명령어를 입력해주세요 하는 게 먼저고 얘가 두 번째고 그 밑으로 우리가 기능들에 대한 명령어를 입력해 놓는 이유는 간단해요. 얘네가 밑으로 가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얘네들 조건은 한 번씩 다 실행해 보겠죠. if, else if로 엮였지만 하나도 참을 만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건 다 실행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연산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게끔 걸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도 순서가 이 순서가 더 효율적인 게 맞는 거죠. 어쨌든 명령어가 입력된 상태, 근데 얘는 명령어 입력이 아예 안 된 상태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얘는 왜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쵸.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쭉 따져보고 하나도 걸리지 않았을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입력한 경우는 얘가 다 걸러야 되니까 얘는 조건을 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밖에 모든 것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얘도 위에 존재시킬 수만 있다면 위로 가는 게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실제로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저는 라이트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고 이것도 그냥 가져오도록 하죠.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는 최대한 활용하면 좋아요. 굳이 이걸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씩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last article id 이거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건 게시물 관련이었으니까. 그럼 멤버에서 쓸 수 있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 멤버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스트 데이터 없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하게끔 해놓을 거고요. 이 이름으로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그 다음 id랑 origdate 얘는 공통으로 쓸 거예요. 얘도 util에서 가져와야겠죠. 회원 가입한 일자, 회원이 생성된 날짜 정도는 기록을 해두는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회원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따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게시글도 그렇고 멤버도 그렇고 지금 id라고 하는 번호를 매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id 이거 말씀드렸나요? 제가 pk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이거. 우리가 이제 게시글, 게시물이라고 하는 특정 데이터예요. 게시물이라는 데이터고 지금 회원, 멤버라고 하는 특정 데이터죠.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시판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쵸? 이런 데이터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DB를 배우게 되면은 얘네를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PK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고유값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게시물이 갖고 있는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번호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 네임을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PK는 절대로 중복돼서는 안 돼요. 애초에 중복을 못하게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 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죠. 1번, 2번, 3번 글이 있다고 했을 때 4번 글이어야 되는데 또 1번 글이래요. 그럼 나 1번 글 지우겠어. 나는 이걸 지우고 싶은데 얘가 지워질 수도 있는 거죠. 글 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글 번호 말고 다른 걸로 비교해서 지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제목으로 지우고 싶어요. 얘는 제목 1이고 얘도 제목 1이에요. 그럼 내가 제목 1로 지우겠대요. 그럼 둘 중에 누구 지워요? 결국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지워야 될 거 혹은 수정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딱딱 짚어줘야 되는데, 그 딱딱 짚기가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들, 뭐 날짜라든가 아니면 제목, 내용, 이런 애들로는 중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이 게시물들마다 특별하게 고유값을 가지게끔 해주려고 만드는 게 이 ID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앞으로 발전해서 DB로 넘어가면 PK라는 개념으로서 활용이 될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멤버도 회원에 대한 고유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그냥 쓰는 거예요. 날짜도 그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아니라 입력받아야 되는 게 로그인 아이디죠.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얘도 타이틀이 아니라 좀 이거에 맞게끔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변수들도. 로그인 아이디,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아야 될 게 좀 더 있어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그러면 얘는 확인, 이름, 이렇게.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체크의 약자로 쓴 거예요. CHK라고 해서 체크 대신에 약자로. 이름은 name, 이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립하는 과정도 바뀌어야겠죠. 아티클로 조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원인데. 그래서 일단 아티클스처럼 멤버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우리는 지금 멤버라고 하는 DTO도 없어요. 그쵸? 이 설계도가 없잖아요. 아티클은 이제 설계도 기반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얘는 이제 설계도가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 줘야겠죠. 멤버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이것부터 만들까요? 여기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에러를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임포트에 뭐가 나오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용할 멤버라고 하는 설계도는 우리가 만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있지만 이 멤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걸 써야 돼요. 그럼 임포트를 얘로 잘못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만든 멤버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얘를 기반으로 만들겠다가 된 거라서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임포트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클래스를 첨주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만약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면 잘 생각을 하면서 골라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DTO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저 멤버를 임포트 해줄 거예요. 자바 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패키지 DTO 안에 들어있는 멤버 클래스를 임포트를 받아 줄 거고요. 임포트를 받으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패키지 경로의 DTO, 그리고 거기서 만든 클래스 멤버, 얘를 임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내용이 차있지 않으니까 얘는 이거 복사해 와서 좀 채워볼게요. 아티클 클래스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온 거고요.
조금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고, 아이디나 REGDate 필요하고, 여기가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필요한 거고, 로그인 패스워드 필요한 거고, 패스워드 체크, 그리고 네임. 우리가 조립할 때 필요한 공간들로 바꿔준 거죠. 아티클 거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변수들 새로 만들어 준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이렇게 하자. REGDate까지는 공통이고,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회원 정보에 굳이 저장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여기선 빼죠. 생각해보니까 쟤는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패스워드 체크 같은 기능은 회원 가입할 당시에는 필요하지만 회원이 가입되고 나서 그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죠. 어차피 일치해야 회원 가입이 성공되게끔 할 건데 우리가 그 정보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조립할 때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네임,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다, 얘를 지우지 말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지우고 이걸 갈아 끼웁시다. 조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변수와 생성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아티클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에 가서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멤버,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아티클 라이트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은데 우리가 입력을 받고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상황만 살짝 변경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립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도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스에 멤버를 애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 보여주기로 했었죠? 아이디 보여주기로 했었죠? 여기서는 이 아이디가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아이디랑 로그인 아이디는 다른 거예요. 얘는 고유 번호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얘는 실제 로그인 할 때 필요한 아이디가 되는 거죠. 다른 개념이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능은 다 만들었어요. 이거 처음에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처럼 다 만들었어요. 해볼까요 한번? 멤버 조인 입력밖에 잘 나오고요. 테스트 저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겼네요. 열 포인트 exception. 아하, 제가 뭘 빼먹었냐면 멤버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멤버스한테 리스트 객체를 연결을 안 해줬어요. 일단 빈 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멤버스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리스트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거 전까지는 new array list 안 했으니까 멤버스에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얘는 너를 갖고 있는 변수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array list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멤버 조인 테스트 하면은 잘 되죠. 근데 문제가 좀 많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멤버스에는 저장이 되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멤버 이런 거 한번 찍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금 입력한 이 데이터들이 멤버스에 들어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보죠. 이렇게 해야겠다. 멤버 join. 자, 우리가 입력한 게 멤버스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려서 출력하겠다 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회해서 출력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들어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한번 찍어 본 건데 멤버스에는 잘 저장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게 회원가입 기능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다 라고 하면, 자, 일단 아이디를 입력을 받겠죠. 이거 제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데 입력을 받았어요.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한번 검증해줘야 되죠. 로그인 아이디도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PK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데이터는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K라고 하는 고유값을 준다 라고 했죠. 근데 로그인 아이디는 얘를 PK로 써도 되기는 해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원 번호라고 하는 PK 영역을 따로 잡아주고요. 로그인 아이디는 보통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사용을 합니다. 얘도 중복이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보다 얘가 둘이 중복이 안 된다, 이 개념은 똑같은데 유니크보다 얘가 훨씬 우선순위가 높아요. 얘는 진짜 고유 번호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특정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번호를 부여받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주민번호를 부여받잖아요. 근데 주민번호가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있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어쨌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 PK라는 게.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중복이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 번호, 그게 PK. 유니크는 단순히 중복만 안 되게끔 막아주는 요소. 이것도 DB에서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보통 중복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중복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간단해요. 우리 로그인 아이디가 만약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패스워드는 원래 중복 상관없죠. 동일한 패스워드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가 만약에 중복이 된대요. 누군가 저랑 똑같은 아이디를 썼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패스워드도 똑같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할 때 입력을 받겠죠.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 받은 걸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일치하면 로그인을 시켜줄 텐데, 그럼 두 명께 똑같네요. 두 회원이 서로 로그인 하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똑같아요. 그럼 누구 걸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 로그인 비밀번호나 아이디 둘 중 하나는 중복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된 문자로서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아이디한테 중복 제거를, 중복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거는 지금 똑같은 아이디로 또 가입이 가능한 거, 일단 문제점 하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문제가. 저희 거에서
자 보세요. 멤버 조인. 사실 아까 첫 번째 테스트 할 때 제가 오타를 내가지고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비밀번호 확인 입력한 거랑 다르죠? 저도 이거 또 오타 낸 거거든요. 엔터 치다가 다른데 넘어갔죠.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해놓고 확인을 안 해요. 그쵸?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만약에 제가 ASD F를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아니다. 이것도 안 돼? 자, 입력을 했어요. 뭔가 입력을 했는데 제가 다른 걸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상태로 내가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로 막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걸러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한 값이 다를 때에는 다시 입력을 받게끔 돌려놔 줘야 돼요. 얘는 지금 UI가 있으니까 틀렸다고 해도 다음 거를 입력할 수 있지만,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UI가 따로 없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할 때 얘랑 다르다, 다른 걸 입력했다, 그럼 얘부터 그냥 입력을 다시 받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 기능이 지금 우리 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 상태고요. 뭐 생년월일이나 성별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안 할 거니까 일단은 빼보도록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 중복 체크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두 개에 대한 기능을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거 50분까지 진행하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 더 필요하신지 한 번 더 여쭤볼 거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 더 드릴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